오늘 백만장자 이거 뭐죠? 아니 자꾸만 네. 그죠?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조성물 사장님 모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지금 이제 한 달에 2번 대본 하나요? 여기서 강의를? 네. 제가 오늘 실전이 아니고 실전을 보고 싶으시면 또 다음 대본 그 프로그램 짤 때 보여드릴게요. 저는 백사모에서 대본가에만 4년을 했어요. 대본은 정말 정석대로 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장님들이 대본을 다 하시잖아요. 대본 못하는 사람 없죠? 데모는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데모를 하고 제품이 들어가고 어찌됐든 데모를 하고 제품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뭘 하든 그 이후에 나의 소비자가 지금 사업 이제 시작하신 분들 빼고 조금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내 소비자가 그대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처음에 내가 만든 소비자가 지금까지 그대로야. 변동이 없이. 우리는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나요? 그게 문제거든요. 나의 소비자를 그대로 남기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사업을 10년 차예요. 10년 차인데 제 소비자는 10년 전에 소비자가 그대로가 거의 한 85%? 그러면 뭔가가 소비자 관리를 되게 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다 생각하고 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처음 오신 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소비자를 구축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하는 척을 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장님이 한 달 후에 제 강의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경우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데모으로 1차적인 자산을 구축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스킨 제품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데모인데 사장님들이 아셨으면 좋을 거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장님들한테 제품 컨설팅도 넣고 막 했었더니 본사에서 빼버렸더라고요. 네. 저희 제품은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만 아시면 돼요. 이걸 잘 아시면 소비자와 논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사와 절대 논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나가서 논쟁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스킨 제품은 어떤 거냐면 어느 제품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대학생이 왜 초등학생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은 대학생이세요. 초등학생하고 같이 놀지 마세요. 그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자,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지 않고요. 유효 성분이 타사에 비해서 10배에서 30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린 천연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최소를 사용했지만 어떤 게 들어있냐면 임상적으로 확인 안전성이 확인된 파라벤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아무리 좋아도 천연의 독성이 강하면 그걸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천연과 화학을 비교했을 때 화학이 더 안전적이면 그거를 순도를 높여서 내 피부에 그게 더 안전해? 그럼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방부제 제품이 있는데 비타민 워시 우리 세안제 있잖아요. 그리고 울트라 에센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프랩 앰플 이런 데는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대부분이 물이 70%예요. 물이 차지하는 게 70%인데 물이 아예 들어있지 않는 제품도 있어요. 물이 아예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뭘까요? 욕실에서 쓰는 제품들. 습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욕실에 쓰는 제품들이 치약이라든가 샴푸라든가 어떤 제품들은 일반적인 제품보다 방부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바로 그건 세균이 번식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수분 베이스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를 본사에서 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거 말로 하니까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제 저희 제품 중에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 니스토 수분크림에 보면은 유일하게 수분크림에 우유지방이 들어있어요. 우유지방이. 그래서 왜 소가 무슨 병에 걸리죠. 그 미감염 증명서라는 것도 있어요. 네.
광우병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렇게 안전이 확인된 그리고 철저하게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장님들이 소비자를 만나러 갈 거예요. 소비자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유형의 소비자가 내가 제품을 이걸 딱 누스킨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 처음에 아는 사람 찾아가죠. 아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엄마, 이모, 친구, 뭐 아는 언니, 회사 전 직장 동료, 교회 집사님 뭐가 됐든 찾아가시죠. 네. 찾아가시는데 우리의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복장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럼 더 너 왜 이래 낯간지럽게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변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언니야, 내 친언니 매일 봐 집에서 내 언니한테 데모를 할 건데 갑자기 방에서 내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와. 진짜 그 낯간지럽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거거든. 예전에 내가 아니거든. 나는 이제 당신들이 보기엔 너무 우습겠지만 나는 사업을 할 거거든. 지금 몰라서 웃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내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전에 내가 입었던 늘어진 니트에 청바지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장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복장부터.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스킨을 뭘로 봐요? 나를 보는 순간 누스킨이에요. 내가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제품도 내가 보여줄 거고, 사업 설명도 내가 할 거고, 보상도 내가 풀 거고, 초대도 내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예요. 누스킨이 아주 큰 회사라서 상속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강의 들으러 오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를 보고 내가 내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가장 첫 인상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항상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스타일인 게 저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은 없어도 돼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셔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그룹에 있었던 어떤 일이든 다 그래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복장을 신경 쓰시고요. 정말로 헤어스타일 점검하십시오. 헤어스타일 점검하려니까 저처럼 뭐 삭발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긴 머리가 절대 안 어울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저도 긴 머리 한번 휘날려 보고 싶은데 긴 머리 하는 순간 트랜스젠더 같아요. 정말로 정말 저기 헤어샵 원장님도 가발 씌워놓고 자기가 깜짝 놀래요. 한 대 때리고 싶었대요. 너무 재수없어서 한 대 때리고 싶었대요. 정말 트랜스젠더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길든 짧든 뭘 하든 깔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긴 머리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청순해 보이지 않고 진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온 신경이 이 말이 들리지 않고 저 사람 뭐 이게 심지어는 틱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너 소비자 앞에 가면 딱 묶으세요. 묶는 게 안 어울려도 그냥 묶으세요. 왜? 다른 데 절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나한테 집중하도록 만드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 이거 머리 조금 내려오는데도 소비자 앞에서 삥 꽂아요. 전 딱 삥 꽂고 시작해요. 언니 내가 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딱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언어 점검하세요. 그래갖고요 저래갖고요 언니 어쩌고 저쩌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 파트너가 콜드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힘들어요. 콜드만 하면은 데몬 받아볼게 이래요. 세상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죽었다 깨라도 내가 아무리 바보래도 얘한테 사기당할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얘가 번번이 실패를 해요. 데몬을 하며. 그래서 제가 너 사장님들이 어떻게 데몬하는지 나는 왜 실패를 하는지 데몬 가면 왜 안 되는지 리크루팅 하면 왜 안 되는지 두 번째 후속 조치를 갔더니 왜 이 사람을 날 멀리 하려고 하는지 더 이상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장님들이 녹음을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사장님들이 몰라요. 내 습관을. 그래서 제가 파트너한테 녹음을 해와봐.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없으니 녹음을 해와봐. 그랬더니 녹음을 해왔는데 그냥 둘이 그냥 가자. 산으로 가서 삽질을 하자.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자. 제가 그랬어요. 정말 언니 그래갖고요. 저래갖고요. 믿음이 하나도 안 가서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마냥 아유 귀엽다. 아유 그렇네. 근데 얘 믿고는 절대 내 얼굴을 못 맡기겠다.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다가 심지어는 소비자 말을 잘라. 그리고 자기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해. 초보 사업자들 특징이죠. 알려줄 게 얼마나 많아요. 누스킨 제품 끝내주잖아요. 정말 너무 끝내주잖아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한꺼번에 쏟아내도 사람들은요, 절대 내 말의 80%는 듣지 않는데요. 내가 하는 말의 20%밖에 듣지 않는데요. 20%를 듣잖아요. 그 중에서 몇 프로를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하나도 못해요. 제가 데모하는 거 파트너가 따라갔다 기절해요. 저 데모할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말 많이 할 것 같죠?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도 싫고 말 많이 하는 것도 싫고 말을 공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은 TV가 그냥 아예 태초부터 없었습니다. TV가 없어요. 저는 그게 막 말하는 게 공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TV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근데 또 다행히 저희 닮아서 TV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안 좋아하고. 근데 소비자 앞에서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이거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다고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사장님 보세요.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근데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질문을 해야지 말을 하죠. 사장님들이 하실 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진짜 화딱지가 나 죽겠어요. 질문이 답이다.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딱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처음 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는 방법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할 때 계속 칭찬하는 거잖아요. 칭찬하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럼 나한테 신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다 모자라는데 딱 저의 진짜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기억력이 너무 끝내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들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의 아이들 이름을 제일 먼저 기억해요. 그래서 누구님 절대 하지 않아요. 누구는 잘 있죠. 애기 이름을 다 불러줘요. 애기들은 잘 있죠. 이쁜이는 잘 있죠. 이름 모르니까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누구누구 잘 있죠. 그 사람 말을 다 기억하고 그래서 걔 저번에 감기 걸렸던데 어때요? 그리고 이번에 입학하는데 정말 축하해요. 그때 안 추웠으면 좋겠다. 그때 엄마 아프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거 보험하는 사람이 일률적으로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나를 알고 문자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애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말했던 걸 기억하고 저는 이제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들으세요? 공감하세요? 맞장구 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되게 어디 뭐 휴가 기간이었어. 여름 휴가 끝났어.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진짜 오랜만에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이러면 진짜 좋았겠다. 어떻게 그랬어? 어머 너무 좋았겠다. 나도 가고 싶다. 해외여행 사장님이 1년에 3번 가더라도 나도 가고 싶다 하세요. 그 사람 말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해외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동남아요. 아우 동남아 볼 거 없는데. 나 작년에 유럽 갔다 왔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끝났어. 그냥 끝났어. 예. 네. 맞장구 치시고 정말 재밌었겠다. 정말 좋았겠어요. 진짜 남편분이 너무 잘해주시나 봐요. 가족적인가 봐요. 보통 남자들은 휴가 때 집에서 놀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왜 물어봐요? 남편의 직업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남편의 성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질문을 하시고 맞장구 치시고 그리고 20%만 말하세요. 저 제품 얘기 아예 안 합니다. 제품 발라줬으면 됐지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끝난 거지. 제가 지금까지 데모를 내서 100만 원 이하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많이 듣고요. 이 사람한테 뭘 줄지를 딱 나는 머릿속에 이게 다 이게 짜여져요. 머릿속에 딱 짜여지면 오로지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께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게으르면 저는 절대 갈반 얘기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사장님이 절대 포인트에 맞춰서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바디바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진짜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잘하는 건 딱 그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누군가가 내 소비자한테 근데 나 누스킨 써 그랬더니 거기 바디바 좋다면 하나만 좀 갖다 달라고 하면 안 돼? 갖다 줘야죠. 너무 감사하게. 그걸로 연결이 돼서 바디바 쓸 사람만 10명 소개받으면 어때요? 나쁘지 않죠.
사장님들 소개받기 잘 되십니까? 제가 한 명한테 52명까지 소개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개받기가 잘 돼요. 오늘 이제 자랑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아끼시고 제품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니즈 파악을 질문을 통해서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설팅을 하실 때가 문제예요. 제가 사장님들의 문제점을 알아요. 소비자한테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갈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시간을 얼마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나는 그날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 시간이 나한테 굉장히 아쉬워. 한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40분도 충분하거든요. 30분도 충분하고. 저한테는 10분 데모는 20분 데모는 30분 데모는 40분 데모는 1시간 데모는 풀 데모, 1시간 반 데모니 저는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5분 만에 하는 데모도 짜여져 있고요. 근데 5분 만에 데모를 하면서 컨설팅까지 끝내요. 그런 걸 사장님들이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지런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한 걸 딱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100을 말해도 20을 들을까 말까 한다고. 그러면 컨설팅이 딱 끝나고 사장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데모는 미친 듯이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데모는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하고 뭘 해요? 클로징이 안 되죠. 왜 사장님들은 소비자가 1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장님 앞으로 딱 이렇게 하세요? 데모는 정확하게 20분 안에 끝내세요. 나머지 컨설팅 하세요. 30분밖에 안 돼요. 데모 10분 안에 끝내세요. 나머지 컨설팅 하세요. 클로징이 안 되시는 거 다. 열심히 하시고 클로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바빠가지고 마무리 어떻게 해요? 카탈로그 주면서 소비자가 이따 연락할게요. 연락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회원가입할게요. 내가 살게요. 있던가요? 10명 중에 한두 명? 없어요. 왜 나는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서비스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뉴스킨 사업자들은 뭐가 있냐면 데모를 그냥 하다 보니까 데모하는데 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냥 막 해주는 거. 그냥 해주는 거 맞죠. 해주는 건데 처음에 나는 어떻게 갔어요? 그 사람을 나의 소비자로 만드는 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충족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셔야 되냐면 데모를 20분 안에 끝내시고 나머지는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컨설팅 하시고 10분은 뭐 하셔야 돼요? 보상 푸시고. 이거 할 거 아니면 사장님 데모 약속을 다시 잡으세요. 이 사람이 나 아기가 12시에 데모하기로 했어. 아기가 1시에 온대. 그러면 그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낼 자신이 없으시면 다른 날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은 손데모만 하시든지. 내가 그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놓치게 될 거고 그렇게 한 번 놓쳤던 사람을 2번 데모 잡기 쉽던가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렇게 해서 딱 끝나고 컨설팅 할 때 저는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뉴스킨 시작했을 때 모두가 저한테 너는 절대 뉴스킨을 못할 거라고 말했고 왜 그걸 하냐고 그러고 왜 그딴 걸 하냐고 그랬고 하물며 스폰서님도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못하니까 세상에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징그럽게 못했어요. 나 같은 애가 올까 봐 겁나. 지금 현재 나 같은 애가 왔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나 같은 애가 올까 봐 겁나요. 근데 그런 애가 또 단순해갖고 단순 무식해갖고 알죠. 기도 죽지 않아. 이런 애들이 또 혼자 엄청 틀리게 혼자 열심히 하는 애 있잖아요. 틀리게 엄청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애가 저였어요.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보통의 형제라면보다 너무 못하니까 제가 뭐 했던 게 뭐냐면 나는 뭐가 다 딸리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데모를 누구보다 미친 듯이 했고요. 갈바닉을 정말 저는 그래서 그 하모니의 갈바닉 스쿨을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강사 1호에서 1호.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왼손에 갈바닉 들고 계속 문질러서 정신사납다고 앞에서. 근데 어때요? 나는 해야 되겠는데 나는 정말 못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하지 않던 게 뭐였냐면 맞춤 컨설팅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겼던 거예요. 제가 웃겼던 건 뭔지 아세요? 뉴스킨 제품이 아기부터 할머니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다 쓸 수 있는 제품이죠. 하지만 180도가 모든 30대가 다 쓰는 제품은 아니에요. 에이즐랑 미를 모든 50대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에이즐랑 미를 못 써요. 에이즐랑 미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뾰루지가 쉬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춤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나이대고 하지만 그 사람이 타고난 피부 스타일이 있고 그 피부 환경이라는 게 있고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마다 모두가 다 달라야 돼. 피부 컨설팅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한테는 180도 피부가 유행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 맞춤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환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맞춤 컨설팅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 백사모 자료실 가면은 누스킨 책자가 좀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를 달달 외웠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거기 들어가는 성분들을 외우고 그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외워서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잠재우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공부해서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렇게 하면서 맞춤 컨설팅을 하게 됐고 저는 또 계절별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계절에 따라 사람 피부가 달라지지 않나요? 사장님들 보세요. 자, 지금 봄 컨설팅 끝나신 분. 저는 10월이면요. 우리 소비자의 봄맞이 컨설팅이 끝나요. 1년 내내 저한테는 뭐가 없냐면 본사에서 미팅할 때도 그래프가 이렇게 들락날락 없어요. 매출 그래프가. 저는 여름엔 사람들이 장업계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죠. 여름엔 안 바른다고 하죠. 사장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 소비자는 여름에 미친 듯이 발라요. 가을에 늙지 않기 위해서. 가을에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가을에 잔주름 나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 미친 듯이 발라요. 그건 사장님들이 할 몫이에요. 그래서 계절별 컨설팅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불안하거든. 나를 떠나면 불안해요. 사장님들 떠나지 않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말을 잘하고 얼굴이 예쁘다고 오는 것 같으세요?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오죽하면 소비자가 103호 강의 와서 180도를 들었겠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하니까. 그 정도로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품 좋아. 뭐 그냥 우리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건 너무 많은데 이건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뭐가 달라? 그냥 안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예요, 저는. 그냥 안전해요. 적어도 안전해요. 화장품이 안전하단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사장님들이 어떤 멘트를 쓸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똑같이 하는 말 쓰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달라야 돼요. 이 많은 뉴스키너들과 윈윈 하지만 경쟁이잖아요. 나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간이 점점 커졌죠. 그 사람의 성공 플랜을 짜기 시작했죠. 난 당신에 대한 성공 플랜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해요. 제품들을 갑시다. 이거 사업 설명 들어보세요. 이것보다 언니는 믿지 않겠지만 생각이 없겠지만 난 언니에 대한 성공 플랜이 있어.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어떤 초대를 하시면 되냐면 유형별로 초대를 하시면 되세요. 그냥 되게 지루해하고 좀 그러신 분들은 보여주는 강의에 초대하시면 되세요. 데몬스쿨, 갈바닉 스쿨, 제품 강의 이런 보여주는 강의에 초대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게 갈바닉 스쿨에 초대할 때마다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180도 강의에 초대할 때마다 했던 말. VIP만 초대하는 거야. 또 VIP가 300명 있어. 소비자 2만 명 중에 언니가 300명 안에 드는 거야. 기분 좋죠. 이왕이면 초대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네. 기본 컨설팅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써놨던 건데 본사에서 다 지웠어요. 그냥 사장님 보세요. 스폰서님한테 자꾸 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 이런데 뭐 들어가야 돼?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데모는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스폰서님한테 물어보냐고요. 사장님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관리 제품은요. 보세요. 바디바 클렌징 이런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표피를 관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리프트백 180도 시스템 이런 화이트 이런 걸 진피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드팩이라든가 클리어 액션은 문제성 피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저거를 기본에 깔고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넣어야 될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80도 제품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다크서클도 심해. 그래서 아이디얼 아이즈를 넣었어. 눈 못 뜨는 거 알죠? 그 사람은. 180도에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얼 아이즈도 비타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형광등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눈이 시릴 거예요. 그런 걸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알고 계시면 이게 충돌이 되지 않게끔만 하시면 얼마든지 제품 컨설팅을 소비자가 썼을 때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표피부터 이제 피하 지방까지 관리하는 게 갈바닉이죠. 갈바닉은 화장품이 아니라 관리 제품이에요. 내가 데모를 했어요.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 나는 갈바닉만 살래. 엄청 좋죠. 저 갈바닉만 절대 안 팔아요. 그러면 갈바닉을 다음에 내가 또 와서 해줄 테니까 절대 사지 말고, 자 30만 원을 사지 말래. 그리고 갈바닉 얼굴젤 4각 들어가면 16만 4천 원이죠. 그걸 사지 말래. 근데 저는 뭘 하냐면 매일 쓸 수 있는 바디바와 미스트와 뭐 인앤서 선크림을 넣어요. 그 큰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 갈바닉은 사장님 내가 해야 좋아지는 거지 쳐다보고 있다가 좋아지는 제품이 아니에요. 차라리 매일 바디바로 쓰는 게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쓰는 접하는 제품이 들어가야지. 갈바닉은 관리 제품입니다. 그거 들어가서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매일 쓸 것 같으면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관리 제품인지 화장품인지 매일 쓸 수 있는지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파트너한테 많이 듣는 거예요. 갈바닉이 유통이 안 돼. 누미스파 때문에. 누미스파가 갈바닉을 절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절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절대 사장님. 완벽하게 다른 건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누미스파만 하면은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잔주름이 없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갈바닉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갈바닉과 누미스파는 완전히 별개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자,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 내가 여기에 부딪혔다 이러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데모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속 및 재약속을 해요. 자, 데모를 하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을 데모를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20분 데모를 하고 40분 동안 나머지 동안에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클로징을 할 거예요. 클로징을 했어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문제는 다음번에 내가 오늘 그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올게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되나요? 자, 두 번째 약속 잘 잡히시는 분. 잘 안 잡히나요? 사람들이 잘 안 만나주죠. 항상 바쁘다고 말을 하죠. 데몬 후도 문제지만 데몬을 하고 싶은데 데몬할 사람은 있는데 시간이 없죠. 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간이 없죠. 왜 그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늘 본인이 하던 패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24시간에 데모날 한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저 새벽 5시 데모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은 새벽 5시 데모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데모 많이 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새벽 5시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요? 사장님이 새벽 5시에 피곤하신 거죠. 그건 사장님이 안 되는 거잖아, 마음속에서. 7시에 출근을 한대요. 6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하루만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안 되실까요? 하죠. 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출근을 했어요. 그 사무실에 여직원이 되게 많은 곳이었거든요. 다 새벽에 다 대문 받았어요. 그 사무실로 매일매일 누스킨 박스가 갔어요.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예요. 사장님, 소비자의 시간을 믿지 마세요. 그 시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가서 자야 된대요. 하루만 1시간 늦게 자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풀 다 해주고 그냥 딱 잠만 자게 해줄게요. 양치하고 딱 발만 닦고 잠만 자게 해줄게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대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약속 잡으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또한 사장님들의 시간 패턴대로만 생각하시는 거고, 소비자는 자기의 시간 패턴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시간을 믿지 마세요, 사장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1시간을 멍 때려도 멍 때리거든요. 저는 제 약속을 잘 잡는 편이에요. 데모를 딱 하면 다이어리 펼쳐놓고 그냥 말로 하시지 마시고요. 다이어리를 펼치세요. 왜냐하면 휴대폰에다 저도 모든 스케줄을 적거든요. 그거는 나와서 내가 보기 편하게 하는 거고, 소비자가 봤을 때는 다이어리 펼쳐놓고 하세요.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 되게 한가한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어떠세요를 딱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둘 다 안 돼요는 없어요. 둘 다 안 됐을 때는 진짜 미안한데 이때는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둘 다 안 됐을 때는 본인이 미안해해요. 어떻게든 제 약속은 그렇게 해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약속을 잡으시는데 그 다음에 방문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잘 하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새로운 소비자가 생겼는데 그 소비자가 저를 3번 만났을 때 그 소비자는 저한테 지금 거의 한 53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다음번에 이 사람한테 뭘 보여줘야지만 생각했어요. 두 번째 갔을 때 뭘 보여줘야지, 그 다음번에 갔을 때 뭘 보여줘야지. 항상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나한테 내가 첫 번째 가서 10개 보여주면 절대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그렇게 갔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씩 던져줬을 때 내 말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 카탈로그에 있는 게 사람한테 필요 없는 게 있나요? 다 필요하죠. 그럼 제품이 물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약속을 잡으시고 그 사람이 오늘 데모할 때 제가 딱 마지막 끝났을 때 딱 하는 멘트가 있어요. 제품이 다 들어가고 한 멘트. 오늘 제가 데모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물어봐야죠.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오늘 발라준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게 데이터로 남는 거예요. 사장님의 데이터. 그리고 나서 했던 말 또 하나. 근데 제가 진짜 언니한테 제가 너무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되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의 첫인상이 어떻어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저의 첫인상이 어땠어요? 솔직하게 해줘야 돼요. 언니 그래야지 내가 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주 발랄했다. 어떤 분들은 깔끔해서 좋았다. 대부분이 깔끔해서 좋았다예요. 소비자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신던 양말 절대 안 신습니다. 들어갈 때 딱 그 사람 보는 데서 현관에서 새로 새 양말로 딱 갈아 신어요. 철저해요 저는. 여름에 맨발로 들어가는 게 절대 없어요. 항상 더신 딱 보는 데서 딱 갈아 신고요. 데모하실 때 저는 항상 지퍼백이 있어요. 내가 데모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다 다 담아서 다시 가져와요. 소비자 집 어떤 것도 흔적도 남기지 마세요. 그건 저는 아주 철저해요. 저희 그룹은 철저해요. 내가 없는 데서 뭐 파트너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끼고 있는 파트너들은 철저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게 이미지예요, 사장님들. 다른 거 없어요. 뭘 해주고 뭐 절대 없어요, 사장님들. 그냥 이 사람 일단 깨끗하다. 이 사람 깔끔하고 이 사람 피해 안 주겠다, 누구한테. 잘하겠네. 프로네. 이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이제 정기 구매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갔을 때는 제품이 거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지만 세 번째 나는 정기 구매를 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때 정기 구매를 티업을 해요. 정기 구매를 티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모션은 있든 없든 저는 티업을 미리 해요. 저희 회사에서 가끔가다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때 제가 꼭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프로모션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사장님들 문자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얄미운데요. 이거 사라는 거네? 그럼 사장님 딱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있는 소비자한테 주는 프로모션인데 그때 제가 나오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냥 언니는 참고만 하시면 되세요. 미리 얘기했으면 어때요?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프로모션이에요 이렇게 보내도 이런 게 왔구나. 걔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모션 되니까 갑자기 막 이제 막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보내잖아요. 그거 솔직히 얄미워요. 그래서 미리 좀 티업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받기는 소개받기 잘 되십니까?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건 소개받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제가 이제 콜드를 많이 하잖아요. 콜드를 해서 무슨 100명을 일대로 해요? 아니에요. 콜드를 딱 했잖아요. 한 명을 딱 데모를 했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소개를 받아 내려가고 또 그러면서 또 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명으로부터 엄청나게 소개를 받아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소개를 받아 내려가는 거는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집에 갈 때 바리바리 먹을 거 싸들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끝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제품 쓰고 좋아지고 싶어서. 좋아지게 만들면 돼요. 좋아지게. 그러면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소개를 받는 거는 제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면 아주 우습고
그냥 소비자 같지가 않고 모름지기 패키지로 들어가야 되고 좀 큰 손님은 내 소비자 같고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고 바디바 하나까지 사장님 바디바 하나 쓰더라도 굉장한 사람이 정성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200명이 있대잖아요, 사장님.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소개를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나를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8% 보상으로 소개를 하는 건 사장님 그럴 수도 있지만 첫 소개를 할 때는요 그냥 내가 좋아서 소개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제품이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전 제품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들어왔어요. 10가지를 다 하나씩 아주 읽어보기 편하게 카톡으로 다 써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가족 중에 누구랑 같이 쓰면 좋고 이 제품은 어떤 건데 어떤 상황에서 쓰면 또 이건 좋고 이거를 다 써요. 써서 항상 보내요. 왜? 소비자가 나한테 자꾸 전화하거나 카톡해서 미안해서 못하거나 혼자 쓰거나 막 뒤집어졌는데 말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다 써놓는 거예요. 예를 썼을 때는 어떤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저한테 톡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다 써요. 그래서 항상 해요. 언니가 궁금해할 만한 거는 카톡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일단은 카톡을 읽어봐.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카톡을 먼저 읽어봐, 언니. 왜? 내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 그걸 미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4일 정도 있으면 또 문자를 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여기에서 사장님들 주목하셔야 될 게 사장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좋죠. 되게 좋죠. 이렇게 말하죠. 사장님 좋은지 몰라. 그때까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왜? 우리 제품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좋죠. 진짜 좋죠. 끝내주지 않아요? 그 깨방정하지 마시고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벨로시티가 되면서 사장님들이 그 소비자가 8% 때문에 캐시백 때문에 엄청나게 소개도 많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사장님 보세요. 벨로시티가 왔다라는 거 뭐냐면 또 제가 솔직히 제가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제 소비자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8% 캐시백 돼요? 이 소비자는 본인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 본인이 회원가입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나는 회원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러이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편하게 쓰시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거나 아니면 따님을 소개시켜주면 따님이 제품이 들어가면 그때 회원가입을 할게요. 저는 정석대로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딸을 해놓고 그 밑으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자가 제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가 저한테 한 달에 800포인트 써요. 혼자. 그 소비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소비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까지 세제까지 다 쓰는 분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8% 다짜고짜 8% 받아요? 아니. 왜 그 사람은 8%를 안 줘요? 사업자끼리 그러지 마세요. 회원가입 하셨어요? 8% 이렇게 주는데 그거 혹시 그 혜택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뭔가를 막 이상한 짓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하물며 그 회원이 아니 그 사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니 밑으로 있잖아. 누군가를 달아줄게. 그래서 8% 가게 해줄게. 근데 그 소비자가 저한테 딱 이틀인가 고민하고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맞는 것 같아. 네가 정직하고 네가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구매를 했어요. 그럼 그 8%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사장님들은 그걸 포기를 하시고 그 사람 밑에 사용하지도 않는 딸을 회원가입시켜 그 사람이 8%를 받게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거는 내 권리를 왜 사장님들이 남한테 주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서로 그거부터 정찰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벨로시티는 뭐냐면 8%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벨로시티는 새로운 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벨로시티에 맞춰서 이 보상에 맞춰서 새롭게 뛸 무서운 장군을 찾는 게임이에요. 사장님들. 우리끼리 소비자 가지고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자신 있게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그렇게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끼리 8%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건 정말 사장님들 이 비즈니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장사를 하실 건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하거든요. 빨리 리드 보너스를 받기 바래요. 빨리. 그러려면 내가 소비자를 많이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잖아요. 초대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단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벨로시티에 맞는 장군을 찾기 위해서. 벨로시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괴물 같은 정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내가 아직 감히 누군가 대시도 못 해본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고객들 되게 많죠. 옛날에 대본 받고 안 쓰고 몇 개 쓰다가 말고 이런 고객들이 지널러져 있잖아요. 저는 잠자는 고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고객을 잘 깨워요. 중간중간. 그 깨우는 방법은 어떻게 저라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많은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잠자는 사장님도 지널러지 쫙 있어. 근데 맨날 고민을 해. 어떻게 하지? 포인트를 어떻게 하지? 사람을 어디 찾지? 지널러지 그렇게 회원가입 되는 사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 제로 포인트, 제로 포인트. 그 사람들에게 사장님들이 갑자기 막 뭐 프로모션 됐다고 막 카톡 보내기 너무 뻘쭘하고 보냈어. 더 멀어지잖아요.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더 멀어지잖아요. 저런 고객들은 사장님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DM 발송을 해요. 요즘 DM 발송하는 사람 없죠. 사장님 아무리 4.0이 오고 5.0이 와도요. 휴대폰을 가지고 할 게 있고 정말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옛날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말 우편으로 받아야 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DM 발송을 해요. DM 발송을 해서 이 사람이 잊어버렸던 누스킨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새로운 제품이 왔다는 거를 DM을 그 카탈로그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요. 맞아. 누스킨 좋았지. 누스킨에 이거 있었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DM 발송을 하면 그 DM 발송 한 2, 3일 내로 700포인트 정도가 더 떠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 뭔가 재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유행처럼 조성규 사장님 이렇게 하래 딱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라 사장님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근데 그걸 할 때 어떤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사가 1년치 프로모션이 다 나와 있죠. 1년 뭐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장님 한 달 전에 미리 보내요. 기억나게 만들어요. 나를 기억나게. 모든 걸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사장님들. 그래서 잠자는 고객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눈높이 보상을 푸세요. 무조건 있잖아요. 월 1,000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다단계 미쳤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월 50만 원이만 있으면은 세상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월 1억을 벌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즈 파악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월 1,000을 얘기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고 나랑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만 더 있으면 딱 행복할 것 같아?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그 눈높이 보상을 푸셔야 되는데 막 나 여기서 듣는 대로 흥분해가지고 그건 나 혼자 흥분해서 가는 거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기에 용광로가 있지만 나는 그 앞에 사람이 성냥 뿌리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눈높이 보상을 잘 푸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 찔러놓고 다 캔슬 이제 나를 막 멀리 하잖아,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을 수 있어요. 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행착오를 겪으셨다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고 그 사람한테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를 거절했던 그 사람한테 또 안 가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실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진짠데 내가 얘 눈높이를 못 맞췄을 뿐이야.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사장님들. 계속 가셔야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람, 지구상의 사람 다 만날 거예요? 안 돼요. 내가 배웠는데 이게 아니었어. 내가 배웠는데 이게 아니었어. 다시 가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뭐 놀래요. 사장님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제가 이때가 울트라를 하루에 8개씩 발랐어요. 제가 볼이 말하고 나면 쏙 꺼져요. 이 강의를 하고 내려가면 볼이 아까보다 더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지쳐요. 말하는 게 세상에 제일 지쳐요. 저는 팀 엘리트가 돼야 되겠는데 더 이상 이제 소비자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볼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고민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두 개씩 하루에 아침에 4개, 저녁에 4개 오로지 제가 울트라에 정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울트라로 팀 엘리트를 갔어요. 제 소비자가 정말로 다 하루에 8개를 발랐어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팀 엘리트 갈 때 사장님 하루에 데모 몇 건 했는지 아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루에 7건 이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데모를 했어요. 미친 듯이. 근데 내가 누비를 사장님들이 지금 누비가 목표예요. 누비랑 팀 엘리트랑 똑같아요. 고민 똑같고 똑같이 뛰어야 돼요. 핀업을 한다는 건 그 핀이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뛰셔야 되고 똑같이 고민되고 똑같이 잠 안 오고 똑같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건 똑같은 거야 사장님. 한 번쯤은 그렇게 하셔야지 그 목표에 다다르고요. 또 한 번쯤은 그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 목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여주고 저희 아들이에요. 얘는 세상에 이리 봐도 동그랗고 저리 봐도 동그랗고 다 동그랗고 그냥 동그랗고 애가 동그랗고 학교에 가면은 그 뒷모습을 보면 세상에 우리 둘이서 있잖아요. 막 내 새끼니까 귀엽지만 저는 되게 솔직하거든요. 저거 어떡하냐 저거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다 저 뚱뚱한 애 우리 집엔 눈을 씻고 봐도 없거든요. 어떻게 저렇지? 제가 제일 뚱뚱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너무 저희 친정집은 다 말랐거든요. 저희 시댁도 다 말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지? 설상 사는 여자친구도 저래. 여름에 나시 입고 앉아있으면 달마 같아. 애가. 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급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또 얼마나 높은지요. 그냥 말도 못해요. 얘가 중학교를 딱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 보세요. 이게 6학년 때, 이게 1학년 때예요.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사장님들 체육복 입어요. 체육복 없잖아요. 중학교 때 여름에 그것도 여름에 체육복을 딱 입었는데 자기가 막 자신감 달리게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막 가슴이 흔들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한테 가슴 있는 걸 보고. 얘가 또 그런 거에 기도 안 죽어. 엄마 내가 있잖아 막 뛰는데 가슴이 같이 뛴다 그러고 그게 살이야. 그걸 살이라고 하는 거야. 7월 19일 날 여름방학을 했거든요. 8월 20일 날 개학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10kg 뺐어요. 한 달 만에. 학교에서 아무도 선생님도 몰라봤어요. 당연하죠. 저 애가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만에 나타났는데 누가 알아봐요. 그 다른 이것저것 막 임상 보여주실 필요 없으세요. 내 임상 하나, 우리 가족 임상 없으면 내 거 하나면 충분해요. 저희 아이는 TR19도 다 먹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 점프 스타트는 안 먹었고요. 못 먹어요, 애들이. 그리고 그 패스트푸드 먹던 애들이 그거 절대 못 먹어요. 제가 먹던 그냥 쉐이크는 좀 밤에 열심히 먹었고 핏 컨트롤은 생각날 때 먹었고 줄넘기도 뚱뚱해서 많이 못해요. 빠져요. 제품력이에요. 내가 100가지 제품을 다 섭렵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주 아이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누스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의 주 아이템은 갈바닉과 180도와 울트라 에센스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 좀 하나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내가 아니 딴 사람 가지고 막 아무리 보여줘 보세요. 와닿나? 왜?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엔 진짜 헛수가 없어요, 사장님들. 세상에 정말 헛수가 없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시든 그거 맞는 겁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든 아니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 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성과가 없어? 나는 왜 이래? 그러니까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헛수가 없어. 근데 사장님 때 딱 지금 그렇게 그 고민할 때예요. 사장님은 사장님 때 그 고민할 거고 맞고, 사장님은 사장님한테 그 고민이 맞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게 지나가야지 다음 고민이 오고 성장을 해요, 사장님들. 세상엔 절대 헛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절대 헛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이 일은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서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막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막 무슨 막 강의만 들으면 울고, 넬리 가서 애프터만 울고, 좀 울지 좀 마. 뭐 어쩌라고. 그 마음은 알겠어요. 서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면 울겠어요. 근데 그만 울어. 상습적으로 우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냥 울다 가면 그것처럼 창피한 거 없어요, 또.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건 사장님 뭔지 아세요? 포커페이스 잘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저처럼 환경이 열악했을까, 사장님? 말하면 믿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맨날 웃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막 승승장구 되게 잘하는 줄, 승승장구 잘했으면 내가 5년 동안 헤맸겠냐고, 사장님.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다요. 근데 근심 걱정이 있는 것처럼 티나는 파트너 있잖아요. 나는 막 내가 불편해 죽겠어. 아주 저기 들어오는 순간 딱 보이잖아요. 쟤 뭔 일 있다. 딱 보면요, 제 반품이다. 제 명현이다. 어제 남편하고 싸웠다. 지금 GV 힘드네. 다 나와요. 또 그 어떤 날 그 파트너가 깨발랄을 하면서 또 오잖아요. 커피 드실 분? 막 이러면서. 쟤 어제 좀 매출했네. 다 보여요, 다.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소비자한테도 들켜요. 나 안 되고 있는 거. 예비 사업자한테도 들켜요. 나 안 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도대체 쟤는 뭐지? 뭐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 진짜 궁금하다. 아니, 사람이 한 번쯤은 힘들어가지고 저기 힘들다고 카스에 막 소주잔 하나 올려놓고 사진 찍고 이거, 난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저는 그런 걸 보면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막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막 정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상태 메시지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카스 상태 메시지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니들한테 보여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 어디서 깨졌네. 어제 모진 소리 들었네. 딱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인상 쓴다고 내가 기분 나쁘게 보인 줄 알아서 그 카톡방에 점 하나 찍는 것도 딱 얘 기분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물결무늬 지 기분 좋을 땐 1000개 했다가 지 기분 안 좋으면은 어쩔 수 없이 점도 안 찍고 딱 메시지만 올렸다가 그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큰 그룹을 사장님 끌고 가실 거예요. 사장님들은 믿지는 않겠지만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큰 그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장님 포커페이스 하시고 내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모두가 사장님 있잖아요. 그 고통 총량의 법칙은 똑같아요. 처음에 그걸 겪냐, 하다가 겪냐, 나중에 겪냐 차이예요. 나한테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스폰서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어봐. 그 옆에 있는 애도 일어나고 쟤도 일어나고 그 스폰서님도 일어났었고, 근데 서로 티를 안 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장하는 거 없어요, 사장님. 그냥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되 딱 하셔야 될 거 이거 있어요. 스폰서님께 점검을 받으시면서 피드백 받지 않는 나의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장님, 딱 1년만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의지가 강하거나 우리는 특별한 무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년, 3년 절대 집중 못 해요. 그 2년, 3년 계속 집중한다? 그럼 그 사람은 살짝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짝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집중하거든요. 그 1년, 우리는 애를 쓰면 1년 집중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 딱 1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들의 목표는 뭐예요? 12월 달에 목표 설정하셨죠?
네, 그래서 막 또 되게 거창하게 하셨나요? 그거 여기서 80%는 자기 목표 아닐 텐데 그냥 80%는 자기 목표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분위기 맞춘 그룹에 분위기 맞췄을 텐데요. 솔직한 얘기로 저기 그냥 자기 목표는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를 인정하시고 자기 목표를 스폰서님께 1대1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세요. 그게 제일 맞아요. 저희 파트너가 최근에 자기를 인정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초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보여주기 싫어 안 되는데 계속 잘하는 척만 했어요. 문제 없는 척을 했어요. 문제 있는 척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다 되는 척. 그건 뭐냐면 솔직하게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되고 있는 척. 그래서 스폰서는요, 파트너가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얘는 왜 성과가 없지? 솔직한 미팅을 통해서 그 파트너가 그날 이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들. 근데 정말 제일 잘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들이 12월에 썼던 그 목표가 진짜 목표일 수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80%는 바램이에요. 바램. 바램은 작년에도 썼잖아요. 사장님. 그 작년에도 썼잖아요. 뭐 자꾸 바램을 쓰지 말고 그냥 내 목표를 쓰라고. 내 진짜 목표. 저희는 그런 꼴 세팅을 할 때 제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저는 막 보여주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딱 하나예요. 너의 12월에 커미션 목표만 써요. 커미션 목표 1,000만 원 저는 바로 지워요. 안 돼.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왜? 뿌려놓은 게 없잖아요. 내가 지널러지를 다 보고 있는데. 1년을 뿌려야지 그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뿌려서 내일 거두고 오늘 이거 아니에요. 사장님들. 가능한 목표를 적으시고 제가 딱 그거예요. 커미션 목표, 그 다음에 행동 목표. 그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올해 2019년 저의 목표는 매월 뉴스킨을 접해보지도 않고 뉴스킨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직 데몬도 받아보지 않은 생소비자 매월 5명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1월 달에 저는 생소비자 9명을 만들었고요. 이번 달엔 생소비자 6명을 만들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죠. 사장님. 그러면 야 100만 장자가 목표가 적어야? 그럼 제가 뭐 올해 목표에다가 500만 장자에 그렇게 써요? 그거 택도 없는 소리지. 가능한 걸 쓰는 거. 왜? 저는 벨로시티를 맞춰서 새로운 명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 말고 새로운 명단. 10년 동안 내가 소비자 명단이 있어요. 그 사람 일 안 해요. 그냥 소비자예요. 그렇다면 나랑 같이 뛸 정말 장군, 새로운 벨로시티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명단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목표가 저의 1대 중국 파트너한테 똑같이 중국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벌써 3명의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왜? 내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이제 소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들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으나 진짜 올 1년만큼은 사장님 솔직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능한 걸 하세요. 가능한 걸 하셔가지고 그거를 해내시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시고 성취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옆에 사람들 보기 좋은 목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목표. 절대 내 목표가 아니면 그 목표는 이룰 수가 없고요. 절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소비자가 없어? 예, 소비자 만드는 올 1년 집중하세요. 내가 진짜 이 볼륨 안정화가 안 됐어? 올 1년 볼륨 안정화에 신경 쓰세요. 사장님들. 내가 정말 나는 보상을 못 풀어? 괜찮아요. 올 1년 미친 듯이 보상을 푸세요. 제품을 너무 몰라? 딱 1년만 제품 공부하세요. 그걸 모른 채로 안 하는 채로 계속 넘어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고민인데 없는 척. 연차가 점점 늘어날수록 나는 더 센 척, 있는 척.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사장님들 사람을 만나고 일단 1차적인 자산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는 나의 1차적인 자산이에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서 나의 1대가 생기고 2대가 생겨서 그거는 그룹이 같이 돕고 스폰서님 같이 도울 수 있으나 나가서 1대1로 만나는 소비자 나의 1차적인 자산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도와줘 봤거든요. 파트너를. 안쓰러워서. 그 소비자가 그 파트너한테 안 써요. 맨날 저만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안 쓸래요. 또 이렇게 해요. 그건 절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이 하는 거지. 올바른 데모를 하시고요. 올바른 설명을 하시고요. 항상 첫 번째 내가 올바라야 돼요. 사장님들.
누구든지 저도 흠도 많죠. 근데 그냥 나 딴에는 배운 대로만 하셔도 있잖아요. 그 소비자가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사장님들도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정말 한 사람 정성 들여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밑에 50명의 소비자를 소개를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누스킨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만들어 놨고, 모든 사람들이 써야만 되게, 먹어야만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제 다 끝났어요. 사장님 이 일은요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반복만 하면 돼요. 딱 반복만 하면 돼요.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지금 슬럼프예요 막 이러잖아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뭐 좀 하시고 슬럼프 좀 겪으세요. 슬럼프는 왜 오는지 아시죠? 딱 두 개예요. 돈이 안 되거나 소비자가 없거나. 돈이 되거나 소비자가 있으면 슬럼프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슬럼프예요. 들어가 보세요. 어떤지. 그나마 5명 있던 소비자 다 떠나고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세요. 내가 뛰었어요. 지금 내가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걸어. 괜찮으니까 걸어요. 뛰라고 안 할 테니까. 멈추지만 마시라는 거예요. 누스킨 딱 이 자리에 멈췄으면 이 자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다시 가면 되잖아요. 저기 가세요. 저기. 정말로 그래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기사업이에요. 사장님들. 살아있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일. 기사업.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냥 뭘 하든 빨리 가도 괜찮고 늦게 가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으니까 반복을 하시면서 지속을 하시는 것만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사장님 스폰서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사장님들의 데모를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로 데모를 정확하게 20분 만에 보여주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클로징을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스폰서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서 한 사람 만나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들. 저는 신규 파트너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자꾸 옛날 내 생각이 나니까 막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온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그 사람이 소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최선은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면 내가 후회가 없잖아요. 사장님들.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1차적인 먼저 자산을 만드는 거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됐든 피드백 받으면서 그거를 지속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지속, 반복.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오늘 자꾸 듣는데 뭐라고 하시는데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을 자꾸 차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듣지 않으셨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런 강의를 자꾸 듣는 이유는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오늘 분명히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 저는 기억에 남는 거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저 첫인상 어땠어요? 이거 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제가 첫인상이 어떤지 아니까 못 물어봤어요. 한 번도. 근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저거는 정말 꼭 물어봐야겠다. 패티김 같죠?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팁도 얻었고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던 거 잊고 있던 거 지속 반복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성길 사장님 뵈면은 늘 한결같으시잖아요. 그죠? 전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입꼬리가 계속 보였거든요. 강의를 하시는데 저렇게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볼 때 항상 이렇게 입과 눈을 보는데 조성길 사장님 얼마나 소비자분들을 만나면서 포커페이스를 잘하시고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지 스튜어디스 있죠.
그분들처럼 입꼬리가 여기에 계신데 와 저분하고 대화하면 되게 기분 좋아지겠다 소비자분들이 이런 생각 진짜 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입꼬리 올리는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기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려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가치 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하고요.